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일집에 실린 수필과 성찰의 일부인 아포리즘들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에 적잖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쑤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